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또 벤틀리가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습니다. 2007년에 10,000대를 찍었어요. 벤틀리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거죠. 몇백 대 찍던 회사가 10,000대를 찍었는데 그 다음에 2008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또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서 판매가 반토막 났어요. 한참 잘 나가다가 판매가 10,000대 팔던 게 5,000대로 떨어지니까는 직원들 막 인원 감축하고 급여 10% 삭감하고 고통 분담을 해 직원들이 이겨냈어요. 그 시기를. 그 와중에도 신차 개발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기암 그 컨티넨탈 시리즈만 있었는데 뮬산도 예정대로 출시를 했고 또 컨티넨탈 시리즈도 세대 교체를 다 하고 이제 예정대로 다 진행을 했어요.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세로 돌아왔고 회복세 정도가 아니라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뭐 경제 위기 대공황 때 한번 벤틀리 망했고 2008년에 반토막 나면서 위기가 있었는데 2020년 지난해 코로나는 오히려 호재였어요. 오, 정말요? 네. 물론 코로나 여파로 영국이 굉장히 피해가 극심했잖아요. 락다운하고 네, 그렇죠. 이랬었는데 벤틀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생산 중단을 몇 주 동안 하고 생산을 절반으로 줄이는 걸 또 몇 주 동안 하면서 굉장히 순탄치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보다 오히려 성장을 한 거예요. 판매량이? 뭐 2% 정도긴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가의 사치품 판매가 늘어난 거예요. 롤스로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최대 판매를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잘 팔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실은 이제 벤틀리 입장에서는 생산에 문제된 건 좀 걸림돌이 있었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좀 호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달에 벤틀리가 크루 공장에서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어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벤틀리 중에 가장 오래된 모델이 EXP2라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그 차랑 벤틀리 창사 이래 누적 생산 20만 대째 만든 벤테이가 하이브리드를 2대를 나란히 놓고 보여주는 이벤트였어요. 벤틀리가 1919년에 창사해서 지금까지 20만 대를 생산을 했는데 누적. 재밌는 게 20만 대 중에 18만 대를 지난 18년 사이에 만든 거예요. 100년 넘는 역사 중에 최근에 18년 사이에 대부분의 차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브랜드가 얼마나 작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11,206대를 팔았다고 해요. 현대기아 같은 대량 생산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한 달 판매도 안 되는 정말 일주일 판매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숫자지만 이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파는 시장은 어딜 것 같아요? 벤틀리를? 영국 아니면 미국? 영국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전 세계 판매 한 10%는 영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파는 시장은 일단 미국이고요. 미국. 근데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중국입니다. 중국 성장률이 거의 1년에 한 48% 2020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뭐 파는 차종 중에 단일 차종으로 가장 많이 파는 차는 뭘까요? 벤테이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차죠. 어떤 브랜드나 다 SUV들이 판매를 견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9년하고 2020년 2년 동안 판매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벤틀리 판매의 41%가 벤테이가였어요. 근데 벤테이가인 이유는 제일 밀고 있는 모델이지 않습니까? SUV라는 그 장르가 인기를 끄는 영향이 컸죠. 기왕 사는 거 더 큰 거 사야지. 더 존재감 있는 거, 안정감 있는 거, 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은 어느 브랜드나 마찬가지예요. 롤스로이스도 그렇고 심지어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SUV를 만든 이유가 이 양적 확대를 하기에 가장 잘 알맞는 장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벤틀리 역시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벤테이가 이전에는 플라잉 스퍼 세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벤테이가가 많이 팔리죠. 그럼 지금 5인승이 최대인 거죠? 아, 그렇죠. 롤스로이스 컬리넌도 5인승. 저는 이제 나왔을 때부터 차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보다 짧거든요, 차가. 왜 그거를 좀 더 크게 안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지금도 갖고 있어요, 실은. 겉에서 보는 느낌만큼 엄청 넓지는 않습니다. 뭐 겉에서 봐도 디자인 때문에 위압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벤틀리 라인업을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지 약간 그 머릿속에 벤테이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럭셔리 브랜드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엔진을 얹은 가장 덩치가 크고 가장 저렴한 차가 SUV입니다. 벤테이가네 그러면? 벤테이가죠. 그러니까 벤틀리에는 일단 그 기암이 뮬산이 있는데 뮬산이 이제 단종을 예고한 상태고 이제 플라잉 스퍼가 그 역할을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플라잉 스퍼가 있고 컨티넨탈 시리즈가 있습니다. 쿠페와 컨버터블 두 가지로. 그러면 총 종류가 5종류인 거예요? 그렇죠. 5종류. 그러니까 조만간 뮬산이 없어지면 4종류로 바뀌는 거죠. 이전에도 2007년에 10,000대 한번 찍은 적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진짜 많이 판 거예요, 차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다들 벤치마킹 대상이었어요. 와, 이 역사가 중간에 저렇게 수십 년 끊겼던 브랜드를 어떻게 그 초창기의 후광을 끌어와가지고 브랜딩을 하고 사람들한테 환상을 심어줘서 구매의 명분을 만들어서 비싼 차를 1억 더 주고 사게 만드는
마케팅 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공장을 가봤는데 그때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공장이 굉장히 좁아요. 뭐 롤스로이스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만들던 공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벤틀리 판매가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공장 안에 들어가면 걸어 다닐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차로 꽉 차 있어요. 꽉 차갖고 느릿느릿 흘러가면서 조립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공장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많이 확장을 했다고 해요. 그 규모의 확장을 크게 하기 전에 찾아갔었는데 특히 건물 겉모습이 좀 허름해요. 그래서 실은 페르난트 PA가 원래는 폭스바겐 브랜드의 럭셔리화를 추구를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내놓은 모델이 투아렉과 페이톤이었고, 페이톤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드레스덴에다가 글라스 팩토리라고 해서 유리로 다 외벽을 감싼 공장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진짜 바닥이 다 원목으로 되어 있고 이 클래식 음악이 흘러요, 공장 안에.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주 천천히 차를 조립을 하는데, 사실 그 공장이 벤틀리에 어울리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벤틀리를 처음 팔기 시작하면서 너무 잘 팔리니까 페이톤은 많이 안 팔렸고, 그래서 그 공장에서 한동안 벤틀리를 생산을 했어요. 근데 페이톤이랑 벤틀리가 얼마나 같은 차인지 그 공장에 가서 느낀 게, 이 차 셰시 상태만 조립이 돼서 흘러갈 때는 얘가 페이톤인지 컨티넨탈 GT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안에는 똑같은데 껍데기를 씌우면서 하나는 폭스바겐이 되고 하나는 벤틀리가 되는 거였죠. 한동안은 드레스덴 공장에서도 이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했는데, 뭐 여전히 지금 이제 메인 공장 크루고, 지금은 이제 드레스덴 공장은 럭셔리카 생산을 하지 않고 아마 약간 전시시설이나 전기차 쪽으로 특화시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크루 공장 들어가면 뭐 좀 되게 의외예요. 이 브랜드 이미지와 달리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낡고 보수적이고, 폭스바겐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본사 옆에 있는 공장만 가더라도 이 차가 라인을 지나갈 때 사람이 작업하기 편하게 차를 이렇게 기울여주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크루 공장에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쭈그리고 허리 비틀어가면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 다른 양면성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거는? 네. 그리고 또 되게 놀라운 게, 보통 택타임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공정을 소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엔진룸 커버 덮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작업에 할당된 시간은 빨리 돌아가는 대량 생산 공장에서는 보통 뭐 1분 30초에서 2분 30초, 3분 사이인데 벤틀리 공장은 하나의 공정이 12분이에요. 긴 거죠. 그만큼 천천히 만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 정도 스피드로 만들었을 때 수요를 딱 맞추기에 적당한 흐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낡고 허름한 이런 공장 모습을 보고 좀 실망을 했는데, 인테리어 관련한 소재를 가공한 데로 넘어가서 완전 깜놀했습니다. 가구 공장 혹은 가죽 공방 같아요. 네. 조립 단계에서 인테리어 하는 쪽으로 넘어가면 톱밥가루 날리고 가구 공장 풍경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막 엄청 세련되고 깨끗한 건 아닌데, 장인이구나, 이래서 다르구나. 공장 갔을 때 예. 이런 가죽 만드는 공장 되게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네. 북유럽산 황소가죽만 쓰고요. 젖소 아니고 황소가죽만 쓴다고. 젖소 아니고 황소가죽. 황소가죽만 쓰고. 근데 그게 다 그거 확인을 하나? 자료에 따르면 그래요. 시트는 박음질하는 방법이나 이거는 현대차나 벤틀리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맞아요. 어차피 사람이 붙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계가 해주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것들, 요거를 한 줄 넣을지 두 줄 넣을지 격자로 넣을지 뭐 가로로 넣을지, 결국 이 지나가는 이 선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원가 절감할 때 요런 거 한 줄 빼자는 얘기 많이 해요. 이제 재무 쪽에서는 요거 뭐하러 두 줄로 한 줄만 해, 요거 하나 하면 시트 하나당 무슨 뭐 몇십 원이 빠지고 몇백 원이 빠지고, 근데 이제 그게 몇만 대 몇십만 대가 되면 꽤 큰 원가를 덜잖아요. 그런 거 원가 자잘하게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기교를 최대한 많이 넣은 게 일반적인 브랜드와 또 벤틀리의 차이점인 거죠. 그런 장인들이 하는 거를 굉장히 이미지를 위해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이제 요 바느질도 어떤 패턴으로 여기를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요 박음선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두 가지 다른 색깔 가죽을 넣었잖아요. 이 스티어링 휠 하나 가죽을 이렇게 딱 씌워서 완성하는데 15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편집장님 아까 네. 우드 패널에 특별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우드 패널도 제가 아까 공장이 좀 가구 공장 느낌이 났다고 했잖아요. 우드 패널 요즘 프리미엄 브랜드도 다 실제로 나무 써가지고 만들거든요. 벤틀리는 그 과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다 보여주고 일부러 마케팅 용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요 쓰는 나무 껍질 같은 경우는 최대 수령 200년까지의 나무를 베가지고 그 나무 한 그루에서 4제곱미터밖에 안 나와요. 나무를 얇게 포를 뜨듯이 잘라내는데, 그것도 대부분 뿌리 쪽에서만 잘라내거든요. 일단 박편으로 얇게 썬 다음에 3주 동안 말립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절반으로 또 쪼개요.
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0.6ml짜리 종이장처럼 가벼운 나무결이 나오는데 네. 그 나무를 씌워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현대 뉴그랜저 이런 데 막 우드 패널 이런 거 보면은 플라스틱에다가 색을 입혀갖고 우드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리얼 우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에 밑을 받치는 부분도 실제 나무인 경우도 많고. 진짜 설명 듣지 않으면 여기에 진짜 숨겨진 럭셔리함을 모르겠어요. 그쵸. 그냥 플라스틱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차를 고르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아는 거고 그렇지. 남들은 몰라도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깊이를 모르지 이러면서 자긍심을 갖는 거죠. 궁금한 게 네네.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항공기 쪽에서 네. 유래된 이런 장치가 아닐까 싶고요. 밀고 당겨서 막고 그러네. 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기능도 기능이지만 반짝거리는 하나의 장식품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금속 부분, 반짝거리는 부품들은 다 실제 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송풍구도 그렇고 다이얼에도 그렇고 옆에 보면은 미세하게 다이아몬드 패턴이 있거든요. 널링 기법이라고 해서 금속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깎아내갖고 미세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예요. 벤틀리가 얼마나 재밌는 브랜드냐면 이걸 또 개수를 세. 차에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차가 이제 벤테이가 이전에 플라잉 스퍼가 먼저 이 공법을 도입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브랜드를 좀 더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인 거죠. 편집장님, 근데 이거 스피커죠? 네네. 스피커 되게 거칠거칠하네. 실제 금속이라 그래요. 그리고 시트 보세요. 이렇게 조절하는 방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차 앞쪽으로 가볼까요? 헤드램프. 와. 멋있죠? 헤드램프가 크리스탈 컵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뭔가 크리스탈이 엄청 담긴 헤드램프인 맞아요. 것 같아요. 보석 세공한 것처럼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정말 감탄이 나와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이 안에 굉장히 디자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바깥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정작 헤드램프는 또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라고 해서 운전자의 자기의 시야는 최대한 확보를 하되 주변 차의 눈부심은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첨단 기능이 들어간 헤드램프예요. 첨단 기술과 장인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전통 공예 이런 게 이제 어우러진 게 이 헤드램프 하나만 보더라도 벤틀리란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나 방향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편집장님이 이거 되게 소주잔 엎어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요거 그냥 딱 뽑아갖고 한 잔 딱.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큰 되게 럭셔리한 볼 있잖아요. 네. 볼 같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자동차의 어떤 부품을 집에다 갖다 놓으면 대부분은 좀 위화감을 주는데 이걸 떼다가 식탁 위에 조명으로 쓴다든지 거기에 넣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요 앞에 이 블링블링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여기는 모든 반짝이는 부품이 금속은 아닌 게 여기는 이제 보행자 안전 때문에 플라스틱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레이더 센서라든지 각종 센서들 또 카메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벤틀리 로고 이거 깃털 세보셨다면서요? 저 압니다, 이거. 네. 왼쪽이 왼쪽이 10개, 네, 오른쪽이 한 개 더 많은 11개. 네, 밑에가 밑에 몇 개게요? 왠지 7개일 것 같네요. 7개 맞습니다. 예피디님 보시기에는 디자인 어때요? 이쁘죠? 아, 이뻐요? 아, 그리고 그릴 이름이 약간 매트릭스 그릴. 그릴. 저 그릴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네요. 그냥 딱 위험 있죠? 딱 보면 어떤 부잣집 대문처럼. 아, 맞네. 이렇게 쫙 열리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 이전보다 좀 이뻐지긴 했는데 이전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전체적인 생김새를 봤을 때. 근데 이제 벤틀리라 용서가 되는 거죠. 럭셔리 SUV니까. 이제 이것도 자세히 멀리서 보면은 B자죠, B. 차종에 따라서는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닛에 요 모양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엠블럼이 올라와 있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 있잖아요. 네. 요렇게 해서 요 라인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막 옆모습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쵸? 요런 곡선들이 이 50년대 그 벤틀리 컨티넨탈 모델에서 오마주한 이런 요소들이에요. 멀리서 봤을 때 옛날 벤틀리가 고양이과 동물이 뒷다리 웅크린 것 같고 어깨까지 쭉 뻗어나간 선 이런 느낌을 주는 요소들을 그대로 지금까지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에 맞춰 계속 살리고 있는 거예요. 헤리티지가 되는 거죠. 꾸준히 내 거를 쓰면서. 그리고 이 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테일 램프가 좀 직사각형이었는데 이거를 긴 타원형으로 바꿔갖고. 뒷모습에 대해서 편집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뒷모습은 좀 꺼벙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고급스러워 보이긴 한다. 테일 램프랑 이 머플러랑 비슷하잖아요, 타원형으로. 근데 만약에 요 가운데 벤틀리 로고를 딱 뺐어요. 손으로 딱 가리고 양옆에 테일램프만 보면 어때요? 아, 벤틀리 로고 띄면은 확 분위기 바뀌지. 뭔가 되게 꺼벙해 보이다가 벤틀리만 딱 들어가니까 뭔가 더 있어 보여. 로고 1억이에요, 1억.